근데 아무 손님도 안 오는데 팔이 날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 들어오는 그 유입 인구가 많아지면은 낙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보기분들이 사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도체 주가가 네.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심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7.7조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개인이 사실 그 수치를 방어를 했고요. 그런 와중에 외국인은 코스닥을 266억 순매수했습니다. 왜 그러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뭐 1100까지 갔다가 그죠? 800대까지 850까지 떨어졌잖아요. 차익이 얼마예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네. 그럼 만약에 코스닥에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많이 떨어졌겠죠. 저가 매수를 하면 졸라 많이 벌겠네요.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코스피는 상승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죠?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 돈의 움직임이 코스피로 집약이 돼 있었고요. 네. 선생님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눈독을 들일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들어오는 신호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신호탄이죠. 그리고 24시간으로 돌린다고 하기 직전에 희한하네. 그죠? 직전에 갑자기 코스닥으로 몰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1500 간다고 했잖아요. 안 간다면서요. 맞습니다.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박수를 쳐야죠. 사실 이번에 정부에서 이 메가 프로젝트죠. 네.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3대 사업을 발표하면서 네. 이 반도체주에 대한 큰 상승을 기대를 했지만 네. 사실 큰 힘을 얻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발표하고요. 최소 일주일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금융 발표 후에 21일 이후에 반영이 됩니다. 사실은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또 나오는 게 이 항상 나오죠. AI 거품론입니다. AI 거품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팔란티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엔비디아 아닙니다. 실질적인 생산국가라니까요. 아니 그런 데가 아니면 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그 생산하는 데가 아닌데 2,000조를 갖다가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있고 뭔가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AI 거품론은요, 실질적인 매출이 존재하지 않아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인 매출 때문에 그렇게 흔들린다고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팩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돌려막기 구조인 거죠, 나스닥 자체가. 그러니까 팔란티어에서 사줬다가 뭐 엔비디아로 사줬다가 아니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스페이스X로 돈이 옮겨가는 구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자체는 반도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수출이 나기 때문에 네. 코스피 자체가 흔들릴 일은 없다는 네, 건가요? 코스피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국내 매수든 연기금 매수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그 저가인 지금 코스닥에 들어오면은 왕창 벌겠다는 외국인의 공부, 똘똘한 공부를 하고 있는, 제가 외국인 따라하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외국인들은 환율 차이 나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어때요? 자, 10% 20% 애게 이러고 안 팔아요. 그리고 주가 떨어지면 저 물렸어요. 이래요. 근데 외국 애들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이득분 바로 빠집니다. 왜? 이자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한 그 안정 투자를 하는 게 외국인이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도박을 굉장히 좋아하는 도박 민족이기도 해요. 사실 저게 그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외국인 따라해서 그 차분하게 사들인 게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20%예요. 근데 어디 무슨 별배를 갖다 보겠다?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흔히 순환매라고 하죠. 네. 그동안 삼성전자, SK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눌려 있었던 코스닥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건데 네. 장기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마찬가지로 시장은 커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돈이 유입되지 않는 국가에서 코스닥이 크겠습니까? 코스피가 크겠습니까? 일단 돈이 들어와서 다른 것도 먹을 게 없을까 연구를 해야지 뭔가 먹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마켓이 뭔가 열리고 난 다음에 자, 갈비 골목이 생겼어요. 갈비 골목이 생겨야 옆에 삼겹살집도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손님이 오니까. 근데 아무 손님도 안 오는데 팔이 날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 들어오는 그 유입 인구가 많아지면은 낙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좋습니다. 사실 7월 1일이면 코스닥이 30주년을 맞이합니다. 네. 코스닥이 30살이 됐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승강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코스닥에 대표하는 대장주들은 좀 앞으로 어떤 변동성을 보일까요? 대장주가 좀 바뀔 수는 있겠죠. 예전에는 2차 전지로 거의 끌었었잖아요. 그쵸. 근데 약간 변형이 되는 것은 안정성 여부입니다. 예전에는 그 기업에 대한 그 약간 뻥카 보도, 카더라, 찌라시로 많이 컸잖아요. 지금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보가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더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대신에 대장주를 정함에 있어 굉장히 까다로울 거란 얘기예요. 코스닥. 그렇죠. 외국인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들어가요. 그래고 떨어졌대요. 잘 공부 안 해놓고. 카더라로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될 거예요. 외국인 따라하세요, 웬만하면. 모르겠다, 외국인 따라하세요. 사실 코스피는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주도를 한다면 코스닥은 사실 기술주나 바이오 뭐 이런 섹터가 중요하죠. 카더라가 많잖아요. 뭔 방송 뜨면은 올랐다가, 뭔 방송 안 나오면, 그죠? 주저앉았다가. 사실 여부 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도 변화가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팩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기업 보고서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7월 1일을 맞이해서 30살이 되는 코스닥. 네. 하반기에 이런 거 좀 주목해 봐라. 자, 코스닥 올라갈 거예요, 진짜로. 자,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발할 겁니다. 근데 또 투기성으로 덤비지 마시고 완전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또 종목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종목 섹터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 바이오가 시동을 겁니다. 네, 바이오 시동 걸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떨어졌던 제약주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시동 못 걸었던 애들 시동 걸 겁니다. 네, 또 많은 만보기 분들이 기다리셨던 영상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외국인들의 돈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 좀 어디로 돈이 흘러갈지에 대한 선생님의 예언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추가로 또 코스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도 쌤이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